지금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피겨스케이팅 코치입니다. 이름은 차오름입니다. 오늘은 어려운 분을 모시고 네.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이 아직 아프신가요? 일단 붓기는 많이 빠진 상태인데 예. 이제 병원에서 그랬다시피 붓기가 빠지면서 더 아파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눈 같은 경우가 이제 너무 많이 아파요. 얼굴을 보여드리기 좀 창피하기도 하고 네.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좀 제가 시야가 좀 적응이 되면은 선글라스를 벗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본인 소개 일단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29살이고요. 전 피겨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고 지금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피겨스케이팅 코치입니다. 이름은 차오름입니다. 최근에 기사가 보도되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좀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에 이슈가 될 줄 알고 계셨나요? 솔직히 저는 일반인이고 그분은 셀럽이시지만 이렇게까지 크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머슬마니아 챔피언이시죠. 그분이 이제 차오름 씨를 밤에 술집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던 사건이었는데요. 본인이 이제 또 얘기하고 싶은 이유도 있고 또 얘기하고 싶은 내용도 있다고 하셔서 한번 모셨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일단 양호석 씨하고 알게 된 사연? 10년 동안 알고 계셨다고 하는데 그 10년간의 인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좀 강남에 일찍 나와 살았어요. 왜냐면 이제 태릉도 가깝고 제가 원래 운동하던 곳도 가깝고 가운데 딱 위치가 거기라서 강남에 살았고 그리고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는데 마음이 처음에는 잘 맞았어요. 그 사람의 위치가 여기까지 올라갈지도 저는 몰랐고 10년 전에는요? 네, 처음으로 이 사람이 시합 준비한다 그랬을 때부터 지금 세계 챔피언 뭐 2연패까지 달성하기 전까지 제가 미국 같이 못 간 것 빼고는 시합장에 같이 안 간 적도 없고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도 저는 저랑 관련 없는 그냥 양호석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시합장에 가서 모든 준비 과정을 제가 다 해줬어요. 그 10년 동안 같이 산 적도 있었다고. 10년 동안 한 6개월 정도를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로 시즌기였고요. 그 양호석 선수가 이제 키우는 선수들에 대해서 시합도 있었고 예. 양호석 선수의 직접적인 시합도 있었고 그 환경에서도 저는 솔직히 이제 사람이 시합 준비를 하면 많이 예민해지잖아요. 예. 그런 환경에서도 저는 좀 많이 버텨가면서 항상 이제 형편에 들어가면서 계속 지켜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이 나와서 같이 못 살게 되고 따로따로 살게 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더 자주 보게 됐죠. 서로의 일에 대한 거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10년을 이런 식으로 버텨왔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제가 10년 동안 양호석 선수를 변화되는 모습을 많이 봐왔잖아요. 뭐 좋은 쪽으로 변한 모습도 많이 있고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변하는 모습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의가 사람을 바꾼다고 양호석 선수가 이제 사람을 비하하는 발언들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언제부터요? 세계 챔피언을 한 이후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됐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도 좀 많고 여태까지 10년 동안 제가 솔직히 뭐 뺨 맞은 적도 많아요. 근데 양호석 선수의 카카오톡을 제가 한번 오픈했을 때 솔직히 뭐 뺨 한두 대로 끝날 일 아니었냐 라는 그 자체가 그동안 제가 맞아왔기 때문에 맞고 그냥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방관을 해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카카오톡 내용은 이제 추후에 더 말씀하시는 걸로 하고. 네네. 그리고 요번에 센터를 자기가 차리게 된다 그래서 그 센터라는 곳은 어떤 센터인가요? 이제 양호석 선수가 PT샵을 차리고 싶어 해서 이제 피트니스 선수들을 위한 PT샵을 이제 차리려고 했던 거예요. PT샵을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싶다 그래서 좀 싸게 할 수 없냐, 인테리어 업자 안에 없냐 물어보길래 저는 제 동생을 소개시켜줬고 진짜 어느 누구한테 알아봐도 누구보다 싸게 했을 거예요. 그 견적에, 그 가격에, 그 평수에 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도 만족을 했는지 기분이 좋았다고 했고 자기가 이제 한시름 덜어놨다라는 멘트까지 했고 그 센터 안에 보충 기구들을 자기가 어떻게 놓을 건지 알아보면서 편의점 앞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날도 역시 새벽 5시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느라고 너무 힘들었고 집에 가자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잠깐만 기다려 이게 1시간이 됐고 1시간 반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집에 가자 그랬을 때 잠깐만 기다려봐 하고 어디다 전화를 하더니 예약을 하는 거예요. 2명 갈 거라고. 우리만 일단 가자 해서 갔는데 이제 그곳이 술집이었던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상황이 다 시작된 거예요.
그 술집은 그 양원석 선수 단골 집인가 보죠? 네. 자주 가던 곳인가요? 저는 그 사람이랑 처음 가봤는데 그 종업원들이 그 사람한테 대하는 걸 보면 엄청 많이 갔던 곳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리해보면은 그 인테리어를 최저가로 맞춰주자, 기쁘고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술집을 같이 데려간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됐나요? 술을 마시고 난 뒤부터 남자 둘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상세히 설명드리자면은 옛날에 클럽에서 한번 양호석 씨 회사 측에서 행사를 열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거기 영업진 중에 한 명이 양호석 씨를 챙긴다는 것이 양호석 씨가 이제 넘어질 뻔한 계기가 된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위험하게 넘어질 뻔해서 그 영업진한테 왜 그러냐 설명을 해줘라, 오해 소지가 있었으니까 왜 그러냐 설명을 해줘라 이렇게 좋게 다가갔는데 그분이 이제 먼저 욕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린 놈의 뭐뭐야 그냥 저기로 비켜 있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두세 차례 정도. 거기서 이제 저도 화가 난 상태였는데 그 상황에서도 양호석 선수가 제 뺨을 또 때렸어요. 이게 몇 년 전인가요? 불과 1년도 안 됐죠.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섭섭했다고 얘기를 한 것인데 자기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야, 둘 다 나를 생각해서 그랬기 때문에 형은 너가 서운해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과거에 클럽에서 양호석 선수가 넘어질 뻔한 걸 보고 그 영업진에게 왜 이렇게 사람을 대하냐 라고 항의를 하니까 그 양호석 선수가 오히려 차오름 씨의 뺨을 쳤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 좀 섭섭했다 라고 몇 개월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다시 언급했더니 그랬더니 제 입장을 표명하고 자기 입장을 표명하고 그러던 와중에 표정이 싹 변하더라고요.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만하자, 그만해. 근데 그냥 그때 난 그랬어 라고 끝났죠. 그리고 이제 또다시 술을 마시면서 분위기가 다시 올라가고 즐기는 와중에 이제 저희 이제 술자리가 다 끝나갈 쯤이었어요. 저랑 양호석 씨랑 같이 또 친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지금 뮤지컬 하고 계시고 이제 사업도 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 이제 인스타에 술 먹고 있다고 이제 올라왔길래 그러면은 형 우리 같이 먹자 이 사람이랑 내가 전화해볼게 이제 했더니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뭐 서로 불편한 것도 없고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데 전화하자. 제가 전화할게. 그래서 전화했어요. 근데 이 상대방 측에서 전화 받으신 분이 형이 지금 술자리 중이니까 조금 이따 전화할게 얼마 전화 받아 이러고 끊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너는 왜 형이 자꾸 하지 말라는데 해 이러면서 이제 뺨을 때리기 시작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술도 먹었겠다.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대든 거는 사실이에요. 네, 제가 거기서부터 더 때려봐라. 저는 거기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무너졌거든요. 왜냐면 이건 제가 잘못을 해서 맞았다고 하면은 솔직히 그냥 아 형 미안해, 내가 안 그럴게 하고 넘어갔을 텐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맞을 만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몇 개월 전에 클럽에서 괜히 뺨을 얻어맞았던 기억도 나서 네, 그쵸. 또 반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더 때려봐. 네. 더 때려봐 이렇게 된 거군요. 네, 그러면서 많은 수십 차례 안면 가격을 당했죠. 셀 수도 없을 만큼. 저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저는 제가 잘못된 점은 그 와중에서도 계속 더 때려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나. 항상 뭐 인스타로 SNS에서는 항상 내 동생 뭐 오른팔 뭐 이러면서 과연 나를 어디까지 만들 수 있나. 뭔가 오기였던 건가요? 그쵸, 오기를 부린 거죠 저도. 근데 그분은 정말 더 때려보란 말에 계속 끊임없이 네, 더 때렸고 처음에 뺨을 맞자마자 제가 더 때려봐 하니까 바로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서 제 위에 올라오려고 하길래 저도 같이 저항을 했죠. 처음에는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막으면서 이렇게 했죠. 근데 솔직히 체급 차이가 있는데 그분의 힘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바로 위로 올라타더라고요. 그리고 게다가 그분이 전국체전 2등 출신이에요, 복싱으로. 바로 제압을 당하고 얼굴을 수십 차례 가격을 당한 거죠. 그리고 오기가 생겨서 맞는 와중에서도 더 때려봐를 한 것이고 그러더니 양주병을 들더라고요. 머리를 가격하고 테이블 위에다 양주병을 다시 던지더니 다시 얼굴에다가 손을 이렇게 갖다 대고 얼굴에다 손을 갖다 댔다고요? 목을 누른 상태에서 제압을 한 거죠. 저를 뭐 어떡한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더 때려보라고 했더니 이제 또 더 때리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쪽 팔이 이래서 행동을 하기가 좀 그런데 한 손으로는 누르고 한 손으로는 주먹을 이렇게 들면서 뭐 어떻게 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어디까지 그러면 갔나요? 때리던 와중에 이제 맨 처음에는 종업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종업원들을 중간에 나가라고 한 뒤에 저를 더 때리고 양주병으로 또 머리를 치고 또 계속 때리던 와중에 종업원 중에서도 좀 높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분이 들어와서 너네 그만해라, 이러다 얘 죽겠다, 그만해라
그냥 너네 계산하고 그냥 나가라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끝나고 너 밖으로 나와 이게 된 거죠. 그래서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갔더니 뭐 아니는 다를까 역시나였죠. 또 거기서 2차 폭행이 시작된 거고 발로 배를 차고 뭐 발로 어디 차 그거는 CCTV가 확보가 돼 있으니까 경찰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넘어지면서 팔이 빠졌어요. 근데 저는 팔이 빠진 상황인지도 몰랐고 그냥 너무 아팠어요. 그냥 팔이 얼굴을 맞은 것보다 팔 빠진 게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쇼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얼굴을 발로 빵 차더라고요. 그러더니 유유히 사라진 거죠. 그리고 제가 눈이 이제 안아보지 않았으니까 안 보이니까 손도 떨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다가 제가 긴급 전화를 눌러서 112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행인분께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위치가 어딘지 사람이 이렇다든지. 응급실을 가게 된 거죠. 경찰이 이제 저한테 물어봤죠. 누가 그런지 아느냐,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누가 그런지 알고 누군지 아니까 이따 오늘은 신고 접수를 안 하겠다. 내가 그 사람이랑 아는 사이니 얘기를 나눠보고 추후에 신고를 하든가 하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간 상태였죠. 그때는 왜 굳이 신고를 안 하셨나요? 마음에 오기도 많이 품고 했지만 솔직히 10년 된 형동생 사이로서 지금 이런 자리까지 오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리고 저는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고 솔직히 제가 눈 뜨면은 병원에 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술도 깨고 정신도 차리면은 네. 당연히 사과하고 용서하고 올 것이다. 10년간 누구보다 많이 붙어 다녔는데 네. 그렇게 당연히 해줄 것이다 라는 네. 생각에 일단은 신고를 미뤘던 거군요.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가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양우석 씨에게 전화를 했더니 네. 그래서 제가 양호석 씨 여자친구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 좀 바꿔줘라. 이렇게 됐더니 형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 여기 어디 병원인데 빨리 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 욕을 하면서 신고해 이러면서 이제 야이 뭐뭐뭐야 뭐 하고 신고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또 한 번의 카톡을 보냈어요. 형 그냥 얼굴 보고 좋게 풀자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장은 다친 곳 치료 잘하고 병원비 청구해. 그리고 신고를 해. 너는 뭐 형동생 관계에서 뭐 선을 넘었고 뭐 이런 식으로 조롱 아닌 조롱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더라고요. 그 카톡 내용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이제 카톡 내용에 오르막 평소 같았으면은 뺨 한두 대로 끝나면 될 것을 너가 형을 조롱하면서라 그랬는지 형을 약 올리면서 더 때려봐 했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하더라고요. 양우석 씨가 직접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기회를 줬는데 그동안의 용서는 그 하루 이틀을 기다려줬는데 답은 없었나요? 일체 그런 말은 없었고요. 기사화가 되니까 그제 와서야 저한테 오르막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미안한 말은 없었고 저도 악에 많이 맞췄을 거 아니에요. 예. 거봐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 라고 카톡을 보냈어요. 예. 그랬더니 돌아왔던 답장이 핸드폰은 그때 다 깨진 건가요? 이거 강화유리라서 다행히 근데 그때 그 강화유리가 깨진 거예요? 네 자기가 던진 거죠. 이 핸드폰도 던졌어요? 네 제 안경까지 다 부셨고요. 왜요? 모르겠어요 저도. 뭐 하긴 사람을 때리는데 핸드폰은 못 던지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와서가 아니라 내가 당연히 책임지고 신경 써야 될 일이야 임마. 너한테 뭐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형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렇게 추잡하게 마무리 짓고 싶지 않다 더라고요 답장이. 예. 그리고 저한테도 항상 기사화하면서까지 너와 나의 문제를 일삼고 싶냐 얘기를 하고 막 끝까지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왔어요. 사과 안 한 거 아니라고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네가 돌아선 상황에 형이 사과를 하는 것보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상황이 다 임하는 게 형으로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서 사과를 안 했대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인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네요. 저도 무슨 얘기인지는 잘 네. 이해가 안 가네요. 이 사람이 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좀 많이 좀 잘못됐어요. 자기가 진짜 뭐 되는 사람인 줄 알고 그리고 진짜 뱀의를 가졌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홀려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카톡은 없었나요? 그 이후에 뭐 계속 뭐 치료를 잘 하라는 듯니 뭐 병원비를 청구하라느니 신고를 하라느니 계속 그런 말밖에 없었어요. 오해가 생기고 또 거기서도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나의 방관이나 주변 사람들의 방관이 저 사람을 이렇게까지 망쳐놨구나. 이 사람은 진짜 호되게 한번 당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저 같은 민간인이 구타당한 이런 사건에 뭐 뉴스거리가 되고 이슈거리가 되고 좀 웃기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아는 분들을 통해서 부탁을 한 거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비아냥거리고 자기 합리화하고 나를 약올린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의
사과를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받고 싶다. 어쩌다 보니까 기사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기사거리가 되기 전에도 하루에서 이틀 정도를 더 기다려줬어요. 주위에서 들려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뿐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 어떤? 그 사람이랑 제 주위 사람들이랑 엮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무조건 오림피가 마실 만한 짓을 해서 맞았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정말 수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가요. 저한테 이제 증거 자료가 없으니까 아니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저랑 양호석 씨 사이가 이렇게 틀어진 상황에서도 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할 말은 아닐 것이고, 예. 제가 양호석 씨 직장 상사랑도 통화를 했어요. 솔직히 그분 또한 알고 계시는 것이 잘못됐더라고요. 어떻게 잘못됐나요? 저랑 제가 내 동생 하던 동생이었으면 양호석 씨가 우리 형 하던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랑 저랑 짜고서 자기를 바보를 만들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여기 일파만파 이제 자기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짜고서 바보를 만든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때렸다는 이유가 저희 둘이서 뭐라 그래서 뭐 자기들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때렸다,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폭행을 본인이 했는데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니나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들려오고, 뭐 인스타 DM에서도 여태까지 양호석의 인성에 대한 글들이 너무 많이 오고, 여기서 더 이상 양호석 씨를 내려가고 싶진 않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양호석 씨를 잘 알아요. 그렇게 자부할 수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자기 이미지 메이킹을 어떻게 할 것이며, 자기 인스타를 어떻게 되살릴 것이며, 저를 또 나쁜 놈으로 몰아갈 것이고. 3, 2, 1. 이렇게 될 걸 뻔히 알아요. 저는 그래서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자님분과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 부분이고요. 누구보다 양호석 씨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꼭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